안녕하세요. 너무 금방 배웠죠, 이거는? 네, 이제 해금서가 아카데미 박지선의 동양철학 수신 프로젝트 이제 7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신장경 선생님 반갑고요. 마오80님도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박지선님 소개를 좀 빠르게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벌써 수신 프로젝트 7강까지 왔는데요. 저는 이거를 맡고 있는 박지선이라고 하고요. 지금 인문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무용 전공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문학을 사랑하는 예술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철학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동양철학에서 뭐부터 해야 될까? 남들 말고 나부터. 남들은 고칠 수 없잖아요. 나도 고치기 힘든데. 그래서 나부터 예쁘게 다듬어 보자. 예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나부터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수신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 수신이라는 의미가 나를 깨끗하게 갈고 닦는다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나를 반짝반짝 윤인하게 갈고 닦는 요즘 말로 자기계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기계발 너무 딱 들어맞고요. 그리고 인성이란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인성교육. 인성지능법까지 생긴 한국에. 그래서 인성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갈고 닦을 수 있을까? 인성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맞아요. 제가 어떤 분이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두 가지를 본대요. 사람 볼 때. 태도와 인성. 그러네요. 네, 그 태도와 인성을 배우는 게 저는 이 수신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태도에서는 척할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척할 수 있지만 깊이가 없기 때문에 금방 늘어나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더 나의 내부부터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그런 내가 원하는 태도, 행동 강령 그거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네. 하면은 내 마음부터 돌아보자. 네. 내 생각부터 탐구하자, 공부해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 수신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시는 박지선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이렇게 체계 안에서 공부를 해오셨고요. 한국명뿐만 아니고 또 동양철학도 이기동 교수님께 네. 저 성균관대학교에서 명예교수까지 철학으로 명예교수를 지내신 이기동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네. 너무 뵙고 싶네요, 이기동 교수님. 저도 너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너무 존경하는 학자라고. 네, 마음속에 계속 있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제가 여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철학 분야에서. 네, 그래서 박지선님이 뭐 동양철학뿐만 아니고 서양철학도 또 공부를 네. 하셨고 가볍게? 네, 가볍게. 네. 이 한국 무용으로는 정말 뿌리 깊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셨고 또 철학도 이렇게 함께 병행해서 탐구하고 있는 인문예술학자입니다. 인문예술가. 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어느덧 7강까지 왔어요, 그러네요. 지은님. 12강 중에서 6강 때도 되게 감회가 새로웠거든요. 그렇죠. 딱 중간이어서. 그리고 심지어 6강이 계속 속에 있는 얘기하다가 실행력 부분이어서 더 막, 그래, 여기가 진짜 허리고. 관계요. 관계였죠. 5강이 실행력, 6강이 관계.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는 그림에 이제 접어드는구나. 반을 지나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7강에서는 실수와 잘못, 실수를 범하다, 과오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실수 안 하려면은 방구석에 그냥 혼자 있어야죠. 그쵸. 나 아무것도 이렇게 하고 아무 있으면은 시도도 하지 않고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도 없죠. 성과도 없어요. 그렇죠. 예, 내가 정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존재라는 것 자체는 각자 다르게 생기고 각자 장기도 다르고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난 완전한 존재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 현실 사회에 맞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시도하는 게 감사합니다. 시도하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안 넘어져요? 그렇죠. 너무 자주 넘어지고 그리고 또 뭐 정말 그야말로 인간관계 속에서 실수도 하고 그런 작업 과정 안에서도 저는 이렇게 매번 어떤 내가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거나 되게 열심히 했던 프로젝트들을 뭐 음반을 발매한다거나 공연을 큰 거를 하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씩 올릴 때마다 어떤 실수의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를 겪고 꼭 지나가더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꼭 이렇게 큰일을 앞두고 네. 뭐 하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네.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쵸. 지나고 나면은 좋은 거 기억나는데 그 좋기 전에 항상 힘들었던 거 무용담처럼 우리 늘어놓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삶의 재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미치도록 그쵸. 힘들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야 그때 그런 네. 일이 있었잖아. 근데 그런 일 겪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음.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죠. 이번엔 하나 어떤 센 게 올까? 하나 이 일이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시점일 것 같은데. 그래서 조심하자. 돌다리도 두드리고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러 번 네.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나름대로 실수를 네.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노하우가 이제 있는 거죠.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자는 항상 신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민첩하게 일하라. 지윤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건 것 같아요. 그 신중하다는 게 나 혼자 막 노심초사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걸어 나아가야 될지를 판단을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서 남까지 헤아린다는 거, 헤아릴 서자까지 또 생각이 서자.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서자는 정말 너무 주옥 같지 않나요? 그렇죠. 서자가 네. 여기 또 써 다틀 있습니다. 여자에 항상 써놓는 그게 네. 있어요. 같을 여의 마음심. 네, 그래서 같은 마음, 용서할 서자라고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용서 전에 이해가 먼저잖아요. 헤아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수하기 전에 진짜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기고 지나가는 것처럼 조금 더 한번 머리에서 영사기 한번 돌려야죠. 어떤 실수들 하셨어요? 지선님은? 실수는 사실 부지기수 아닌가요? 그쵸. 실수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네. 이런 것도 생각나요. 이렇게 공연을 어쨌든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어떤 중요한 분들 좀 공연에 초대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에티켓에 맞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네. 할 일이 100가지 중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좀 예의에 어긋나는 뭐 그런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네네. 지금이 몇 시인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건 거죠. 예. 그리고 말실수. 전 지금 말실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에티켓이랑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급하면은 너무 본론으로 훅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뜨거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전달력 있게 얘기하려면은 정말 그게 세분화돼 있잖아요. 사실 말이라는 게 데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뜨겁게 달궈져야 되고 다시 조금씩 식혀야 되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거를 건너뛰게 되는 게 말실수고 행동실수인 것 같아요. 그쵸. 말실수, 말도 언행 자체가 행동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그런 말 정도는 하지 말았어야 돼. 왜 선 안 지켜? 그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말실수, 태도의 실수, 이런 것들 많이 가볍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서 뜨거 했었지. 그 이렇게 하기 전에 지금 몇 시지? 확인하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기까지 예열이 충분히 됐나?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두루 살피게 되는 건 거죠, 이제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쯤이면 괜찮을까? 어떻게 말문을 틔울까? 이런 거조차도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못하면은 안 되고요. 그쵸. 빠르게 돌려서 결단력을 갖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그쵸. 시도함이 더 낫다. 맞아요. 그건 100번 맞는 말이고요. 저희 글자를 봤었는데 네. 이 실자가 잃어버릴 실자였어요. 실수할 때 실자가 이렇게 손수자에다가 획이 하나 더 그어져 있어서 이렇게 한번 손에서 보여드릴까요? 그림 그리셨나요? 네. 착실합니다. 그림까지는 아니지만 한자를 이렇게 놓으셨어요? 썼어요. 네네. 손숫자에다가 획이 하나 더해진 거. 네, 그래서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내가 이렇게 떠받쳐서 하고 있는 일이 틈새가 빛이 우리 관계 관자 배웠잖아요.
빛이 요만큼 새어들 정도의 공간은 있는 게 마땅하지만 이게 벌어져 버리면 내 손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놓친 거예요. 아, 너 그거 일 잘 진행되고 있어? 아니, 그거 놓쳤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내 손에서 떠난 거죠. 내 손에서 떠난 게 실수였고, 또 과하게 지나치는 거. 우리가 정말 너무 지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과오를 범했다라고 할 때 과자는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엄쉬엄 갈 척자가 앞에 있고, 이제 가는 그 형상 중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슝 지나가 버려서 너무 뜨문뜨문해서 대충 해서 과오를 범했어. 오자도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뭐 비뚤어진 머리에 이렇게 말이 비뚤어지자 잘못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범하는 데는 생각의 오류가 사실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는 생각을 미처 돌보지 못해서 혹은 잘못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돼서 실수와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경고 한번 네. 읽어보고 갈까요? 경고가 되게 네. 많아요. 이 중에서 제가 좀 좋았던 거가 네,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있나요?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 저 이거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이 네네.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좀 뭐 어떤 이익이, 해석을 해주실 수 그쵸. 있어요?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 그게 이익이라는 게 여러분, 너와 나의 공동 이익이 아니고, 한 명의 이익일 경우에는 옆에 사람이 너무 피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동양 철학서에서 말하는 이익은 정말 소인배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렇게 군자와 소인을 놓고 계속 비교를 해요. 군자는 의로움을 따를 뿐이지만 소인은 자기 이익만을 챙긴다. 계속 대별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정말 옆에 사람이 좋든 말든 얘가 망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안 좋은 악한 길로 빠져든다라는 바로 그 이익이에요. 그러면은 어때요? 나는 지금 나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데 얘는 싫대. 근데 싫어, 나 이거 할 거야. 하면은 마음속에 원망이 막 일지 않을까요? 그렇죠. 완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것도 좋네요.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고 인간의 욕심을 버려라. 아, 이게 실수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제가 가져온 문구예요. 성리학이라고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그쵸. 그쵸. 수업 시간에. 성학식도? 그쵸. 이게 태계이왕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주희가 말한 것기도 한데, 존천리 거인욕 해가지고, 하늘의 천리,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 인욕, 자기 욕심을 버려라. 이런 아주 깊은 심오한 뜻을 지금 읽어주시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자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요. 정말 그렇게 단계를 밟다 보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우리 통하는 게 있잖아. 그 옆에 사람들 통하는 게 있잖아. 그게 바로 하늘의 도리, 하늘의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의 본성은 그래서 통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은 아까처럼 원망을 살 일 없이 내 욕심에 삿된 개인적인 욕심에 붙들려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연결되는 문장인 것 근데 같아요. 욕심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되죠? 욕심과 이익이 지금 두 가지가 다 네. 그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네. 문장들이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의 욕심을 버려라 이런 네. 건데 사리사욕 추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정도를 어떻게 맞아요. 그 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맞아요. 걸까? 어떻게 자기 이익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나지나도 그래 어떻게 욕심을 안 부리죠? 어떻게 이익을 생각 안 할 수 있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경쟁 사회에서 너무 맞는 일이죠. 근데 저희 3강에서 선덕 여왕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덕 있는 길을 선택해라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선하고 내 마음속에서 선과 악, 엔젤과 루시퍼가 있어. 매번 엔젤이 이기지 않겠죠. 루시퍼가 분명히 잡아먹는 시기가 있어요. 천사가 그거를 감내해서 이렇게 덮고 가는 시기가 있고. 하지만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떻겠어요? 그런 말도 나와요. 불이 붙은 들판에 어떻게 뛰어들어가서 그 불을 끌 수 있겠니? 불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행동이 불씨가 이렇게 딱 떨어졌으면은 잘못됐으면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죠.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얘를 계속 방관하고 있는 거야. 방관하거나 더 부채질을 하고 있어, 심지어. 그러면은 손 쓸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 손 쓸 수 있을 때 내가 이걸 바로잡을 만한 마음에 굳은 심지, 의지, 심지어는 내 내면에 정말 강인한 정신, 강인한 용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고 그거를 좀 지켜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 존천리 거인육 같은 경우는. 존천리 거인. 존천리 거인육. 예, 너무너무 유명한 문구여서. 왜 유명한데 왜 전 모르죠? 아니 분명히 교과서에서 봤을 거야. 아니 처음인데. 기억에서 사라졌을 뿐일 거야. 정말 처음이에요. 존천리 네. 거인육. 네. 네. 그래서 우리 누구나 선한 영향력 외치잖아요. 누가 악한 영향력이라고 외친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누구나 선하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자기가 공들여서 하는 마음과 그쵸. 행동이 쌓여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정말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쵸. 난 되게 착한 사람이니까 다 퍼줘야지. 나는 되게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해. 난 괜찮아. 이건 아니잖아요. 안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경구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건 네. 뭐가 있을까? 그 성을 보존하는 것. 음. 저희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거 천명지휘성은 정말 많이 기억나잖아요. 내 거를 소멸하는 거는 하늘이 명한 바가 아니에요. 성은 그런 보존하라고 지점이 되어 너무 있어요. 궁금했어. 예, 그리고 인이라는 것 자체도 자애로운 마음, 측은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다가 우물에 빠졌으면 걔를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해. 하지만 같이 빠져 죽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빠르게 그 구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방법을 물색해서 쟤를 잘 구해야지 무조건 튜브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보호장비 없이 같이 빠지라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의 자기의 네. 그 성을 보존하고 이익과 그쵸. 뭐 욕심이라는 거를 아예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어렵죠. 이게 사실 언어 유희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욕심은 분명히 없애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욕심하고 열정은 뉘앙스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내 열정으로 행하는 거하고 내 욕심으로 행하는 거는 되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그쵸? 내 열정은 내가 갖고 태어난 본성을 계속 개발해서 나의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은 뭔가로 욕심과 열정을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그러면 같아요. 약간 욕심도 좋은 욕심이 있고 그쵸. 탐욕이 있고 맞아요. 그게 좀 이제 다른 거네요. 네, 정도라던가. 언어를 좀 이렇게 잘 나누고 그 뉘앙스를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착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무조건 이타심에 저지른 얘기 진짜 절대 그렇구나. 아니고요. 나를 보존하고 있으면서 얘를 보존하고 있는 걸 존중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얘를 범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쑥 들어왔어. 뭔가 그럴 때- 나를 굉장히 네. 침해해. 응, 나의 이익을 굉장히 침해했어. 응. 잘못했네. 잘못했어. 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쳐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지치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삼지 말아라. 되게 실질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잘못된 거 실수하고 과오를 범한 걸 고치고 싶어? 그러면은 공자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덕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라. 덕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거를 배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수신 프로젝트잖아요. 관계까지도 했지만 관계를 다뤘지만 그거를 찬찬히 읽어보면은 외부적인 관계도 있지만 나와의 관계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네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자신과 친해져야 돼. 너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을 만큼 너 자신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침범하지 말아야 될 그 범주 있잖아요. 누군가가 난 이것만큼은 못 견뎌 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알고 있으면서 부드럽게 대처할 만한 방법도 터득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인간 사회에서 배워야 할 점, 인간관계 처세법이라고도 하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그 성이라는 건 천명지휘성. 네. 그 성을 그게 일종의 자아 같은 건가? 자아죠. 내 안에 굉장히 소중한 자존감 나? 얘기 많이 자존감. 하잖아요. 그 성이라는 거,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자아, 나를 지켜내는 자존감. 그 자존감이 있어야지 자신감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잘 지키는 선 안에서 네. 어떤 뭐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원망이 많다고 하고 여기서 말한 건 그래서 욕심을 버리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 버려, 다 버려. 그런 건 건 쓸데없는 아니고.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다른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 빨리 이걸 잡아채. 그러니까 이런 탐심, 의미죠. 탐욕 네, 이런 나쁜 거는 길로 좀 가지 마. 버리자. 삿된 것들. 그쵸.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가 정말 취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나쁜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라던가 이제 이거는 그쵸. 이 이익과 욕심에는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그쵸. 들어가 굉장히 있는 요즘 현대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거는 싹 빼시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의 나의 자존감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길을 갈 때는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선한 길이고 만약에 여기는 악한 길이다. 그쵸. 선과 악을 네, 여기다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바라는 거를 요렇게 가려고 하는데 빠질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갔으면 돌아와서 가기가 쉽죠. 근데 저 멀리까지 가버리면 돌아오는 게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아채서 가져오는 것, 저 멀리 갔어도 그거를 끊어낼 용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데 어떻게 강직할 수 있겠느냐 네. 이게 논어에 나온 말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탐심이 있으면은 좀 눈이 멀잖아요. 그쵸. 그럴 때 그렇지 있었나요? 어떻게 없나요? 바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저거 되게 갖고 싶어. 저거 되게 되고 싶어. 저런 자리에 있고 싶어.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살아요. 그게 나의 꿈과 비전과 연결되어 있다면은 저는 정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에서 저거는 너무 과욕인 것 같아. 근데 그거 마음으로 알지 않나요? 내 마음으로도 알고 내 실제적인 경제적인 주머니도 너무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도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문구를 천명주의성이랑 엮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나를 알아야 되는 것,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 그거부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실수를 조금은 줄여나가고, 잘못까지 가지 않게, 정말 그쵸. 잘못된 상황까지 가지 않게 많은 실수를 하고 거기에서 배워나가는 것. 배워나가는. 실수 안 하면은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탐욕스럽게 하면은 뭔가 사리분별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저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선을 넘게 된다거나 뭐 그런 맞아요. 거가 있겠네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오늘 굉장히 차분하십니다, 지금님.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왜냐면 있나요? 이게 실수와 잘못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실수로 얘기해야 될 것만 같아서 저희가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게 근데 뭐 사실 관계나 클래스에서는 막 되게 얘기를 뭐 했는데 사랑이나 맞아요. 뭐 있었죠? 뭐 또 실행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선님이 얘기하면 저는 옆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또 임상으로서 현실 세계에서 이렇지 않나요? 뭐 선을 행한 적이 있고 뭐 덕을 행하지 못한 적이 있고 이런 얘기는 하지만 실수나 잘못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돼? 내 실수 그래서 어디까지? 굉장히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것들도 많잖아요, 사실. 사람 잘못 본 것도 큰 실수고요. 그렇죠. 너무 그쵸. 너무 비일비재한 실수 많죠. 켜켜이 믿어야 될 많아서. 사람과 그게 다른데, 그게 눈이 멀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정말 뭐 당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히 성장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쵸. 그 뼈 아픈 아픔. 실수를 통해서 그쵸. 이제 멈춰서서 네. 깊이 생각하며 가지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음. 7강의 이제 부제목이. 그래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 다음에 멈춰 서야 된다. 그쵸? 멈춰 서서 깊이 생각하며 네. 가지치기. 제가 그 가을 편지, 가을 손님 프로젝트, 레터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발행된 작가님이 강원국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글쓰기를 쓰신 작가님이시고, 여기 해금서가 북콘서트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레터에 인터뷰를 채록해서 글로 써나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레터 중에 굉장히 뭔가 가슴에 깊이 와닿았었거든요. 저도 네. 그랬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냥 삶의 깊이가 너무 다르고 제가 거기에도 달았지만 그냥 큰 산을 만난 느낌이어서 또 읽고 또 읽어야겠다 네.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소개 좀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북콘서트에 참여해 주셨던 작가님 한 분 한 분 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왜일까? 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와닿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실수와 잘못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실수한 건 아니지만 어떤 아픔으로부터 내가 배운 거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내가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면서 눈치와 코치가 생기고 거기서 문해력과 청해력이 생긴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뭐 레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젊은 시절에 외삼촌 보증을 섰다가 굉장히 크게 실패한 그런 이야기도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말씀들을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실수를 했던 건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본인의 어떤 판단으로 인한 거고 그게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 건데 거기로부터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잘 다 구해냈다. 자기가 본인이 갖고 계신 것도 잘 구해내고, 그 다음에 모든 자기 역량 자체가 되게 커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 강원국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옮기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가슴에 남았던 이유는, 사실 청와대 연설비서관 역대 2명의 대통령을 모신 거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그 대통령을 모신 연설문 비서관이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초엘리트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했던 거를 나눈다. 그런 실수에 대해 아주 정말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수와 잘못으로 이거를 이렇게 극복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진솔했고 또 한 가지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던 거래요. 항해하다가 배가 고장나면 항해를 계속해야 한다. 항해를 계속하면서 배를 고쳐야 된다.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어쨌든 이 어딘가 종착지에 도달을 하고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들을 계속 이제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서 저는 그 레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곱씹어 읽었어요. 멈춰서서 고칠 생각이 아니잖아요. 항해를 하던 중이면 항해를 하면서 배를 고치면서 나아갈 생각을 해요. 조금 더뎌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속도와 방향 문제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속도보다는 방향을 잡았으면 네. 그쵸?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어?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저 멀리 갔어도 저 멀리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운전대 방향키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디더라도 자책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는 겪어보시면 알잖아요.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이렇게 다 망했어. 나 다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상황이 엉망진창됐어. 나 다 놀래. 다 포기해.
너무 그게 재앙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최악인 네, 계속 항해하다가 방향키 나가요. 거죠. 그럼 얘는 막 돌아가요. 영화에서 보셨죠? 그죠. 막 배가 막 이제 돌아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 혼돈의 세계로 그냥 빠져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고 있으면 그쵸. 나의 의지, 나의 목숨이 소중한 걸 알고 그거를 잡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실수와 잘못 편은요, 실수와 잘못에 빠져들어서 자책하라가 아니고요. 실수와 잘못을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너 스스로 고쳐나가고 너 스스로 괜찮아질지, 너 스스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예쁜 마음으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을지 그거를 짚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럼 일단은 나아가면서 네. 실수가 잘못이 좀 있더라도 그런 것들 행동을 수정해 나가면서 나의 어떤 실행력을 계속 높여 나간다. 네, 그쵸.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하지만 실수나 잘못을 했더라도 이렇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신중해지겠죠. 그쵸. 같은 어떤 그쵸. 일에 있어서 그 실수를 또 반복하지 네.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맹자에 이런 문구가 나왔었어요. 옳지 않은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고치는데 왜 내년까지 기다리냐. 바로 고치라는 거죠. 네가 옳지 몰랐으면은 오케이. 근데 알았어? 알았으면은 지체 말고 고쳐.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실행력도 계속 이게 쌓여 있는 거죠. 몰랐으면은 알아야 되는 거고, 네가 그걸 알았으면은 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계속 칭찬하면서 떠밀고, 잘못됐으면 잠깐 잡아와야죠. 잡아와서 다시 걸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지혜를 우리 스스로 좀 터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책 잠깐만 하시고요. 그 자책도 포기하지 있어야 말고 네. 실수나 잘못했다고 네. 다 놔버리지 말기. 포기하지 말고 자기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다독여가지고 보듬여 줘야 되죠. 그래서 다음 편이 저희 이제 8강인 거죠. 네. 8강이 그래서 자비와 관용에 관한 부분이에요. 잘못했더라도 네가 잘하고 있다면은 자비를 베푸는 거지. 용서해야지. 관용을 베풀어야지. 그 용서는 정말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삶에 있어서 그쵸. 그게 남을 용서한다는 거는 뭐죠? 무조건 다 동양철학에서는 나부터잖아요. 스신 프로젝트에서는 나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지 남에게도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상처받은 사람이 더 헤아릴 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아보고 거기에 정말 뼈 아프게 아파보고 피도 흘려보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내가 한번 겪어봤으면은 남이 아플 때 잔인하게 더 쑤셔대진 않겠죠. 너무 잔인했나요, 말이? 넌 아프니? 흥! 이러지도 않겠죠. 힘들겠구나. 그래, 할 수 있어. 견뎌내. 될 거야. 이렇게 말이 진솔된 말이 튀어나가게 되잖아요. 내가 그 마음을 알면은. 네. 그래서 이제 실수와 잘못, 그 다음에는 자비와 용서 이렇게 나아가는 걸 보니까 뭐 남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실수, 잘못, 관용, 자비 이런 것보다 저는 저 스스로 어떤 내가 이런 실수를 했던 게 너무 사실 뼈가 아프고 이런 선택을 한 내가 너무 용서가 안 된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도 괜찮아. 이제 여기서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렇게 어떤 잘못된 판단을 했던 나를 이해하고 그때 나를 이렇게 잘 보듬고 다음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마음껏 응원을 퍼부어드립니다. 네. 8강이 좀 기대가 됩니다. 실수와 잘못은 케이스를 공유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 해금성 네. 아카데미에서 되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박지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 말하기, 실행하기 이렇게 스텝에 따라서 저희가 워크숍처럼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인데요. 저희가 아주 내밀하고 사적인 이야기는 이 강의실 안에서 해변서가 안에서 그건 나눈 좀 걸로 닫겠습니다. 하고요. 네. 네. 너무 기억나요. 이걸 실수와 잘못 그쵸.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먼저 말을 튀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네. 이 아카데미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진솔한 이야기의 장이 돼서 또 그런 거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나에게 오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네.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 나누는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을 조곤조곤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연령도 좀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이야기들, 실수담 뭐 이런 거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네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왠지 라이브 방송 아니었으면 편집에 삐약삐약 한번 몇 번 날라왔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말을. 네. 그래서 말을 좀 아끼는 편이 네네. 좋겠다. 자꾸 이렇게 다 말을 못하니까 자꾸 막 이렇게 작은 네. 새가 날아간 거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레터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강원국 작가님의 사례를 어쨌든 저는 깊이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다. 실수와 잘못 그리고 그 고난 이런 것들 또 한 가지 그 강원국 작가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 모두 그 고난에 너무나 반갑게 맞이했던 분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정면 승부를 한다. 근데 그게 굉장히 나를 성장시킬 거다라는 믿음. 해봤으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오면은 반갑게 맞이하고 실수와 잘못을 하더라도 인정하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까, 어떻게 새로운 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해금서가 아카데미 박지선의 동양철학 수신 프로젝트는 이제 12강 중에 7강까지 했고요. 8, 9, 10, 11, 12 5개의 강좌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강좌인 12월 27일은 다 같이 이렇게 연말이니까 파티도 할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리뷰도 너무 좋고 다 이 안에서 자기 실수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그런 리뷰도 있었죠. 그래서 한 번쯤 정말 멈춰서서 내 일상에 대해서 좀 큰 그림도 그려보고 작은 그림도 그려보면서 멈춰서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용기 있고 의리가 있어야지 가지치기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약간은 경건하게 자꾸 그 실수와 잘못을 떠올려 당금질을 좀 했거든요. 저희가 좀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은 여기서 닫도록 할게요. 안녕. 멋진 주말 보내세요. 강의 신청은 프로필 링크 클릭해주세요. 프로필 링크에 쫙 그 박지선 동양철학 강의 클릭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수신핑하고 끝날까요? 수신 핑!